행렬을 좀 나갈 거고, 다음 주까지 행렬을 하고 나면 아마 기출지 들어갈 거야. 하여튼 봅시다. 가볼게. 보면 행렬을 아예 처음 배운다. 없어? 다 배우긴 배웠어? 진짜? 그래. 오케이. 그래도 설명을 해볼게. 잘 봐. 행렬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잖아. 어떤 숫자를 나열하는 건데, 나열할 때 뭔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그거를 괄호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야. 그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렬은 보통 이제 집합과 비슷하게 대문자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A, 행렬 B, 행렬 C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죠? 얘를 행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행과 열 때문에 그런 건데, 행이라는 게 뭐냐면 가로줄, 맞지? 그래서 얘는 가로줄이 몇 개 있는 거냐면 하나, 두 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뭐 제1행 첫 번째 가로줄, 제2행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세로줄을 열이라고 할 거고, 제1열, 제2열, 제3열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행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열이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 행열에 구성하고 있는 숫자나 문자 요거 하나하나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성분이라고 하겠죠. 성분. 그죠? 그래서 그 성분을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 행렬 A에 요 1행 1열의 성분을 A11, 그치? 1행 2열의 성분을 A12, A13 이렇게 해줘야지 13, 12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치? 그래서 행렬은 항상 이렇게 행과 열을 읽을 때 얘는 2행 1열이니까 A21, A22, A2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행렬 A에 A21의 성분이 뭐니? 라고 하면 이 새끼는 2행 1열의 성분이구나.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치? 그래서 내가 야 A21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이렇게도 또 이렇게 물어봐도 돼. 2,1의 성분이라고 해도 됩니다. 행렬 A에 뭐 2,1의 성분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2행 1열 항상 행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행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2,1의 성분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다. 혹은 뭐 그냥 이제 그냥 다 풀어서 2행 1열의 성분이 뭐니? 라고 물어봐도 그것도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 맞지?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줄지 모르니까 그냥 다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렬을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할 건데, 이때 이 배열된 모양 가지고 행렬의 이름이 불러지는데, 얘는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행이 2개니까 2, 열이 3개니까 3에서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순서는 다 행렬이야. 행렬 순서대로 얘기한다는 거. 그치? 그래서 행렬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1, 2, 0, 0, 1,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볼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행렬이고요. 얘는 행이 몇 개냐면 3개고 열도 몇 개냐면 3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3 곱하기 3행렬. 그치? 근데 이때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똑같은 이런 행렬을 우리 뭐라고 해? 정사각 행렬 맞지? 근데 얘는 3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는 2, 1, 0, 2 얘는 2차 정사각 행렬 혹은 2 곱하기 2 행렬 그치? 예를 들어 3 이렇게 써있어. 얘도 행렬이죠. 그죠? 얘는 1 곱하기 1 행렬 혹은 1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거 맞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 한 번만 읽어보면 어떤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면 그때 괄호를 묶어서 나타내면 그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할 거고, 그때 각각의 그 숫자나 문자 하나들의 성분이라고 한다. 뭐 그런 가로줄 행, 세로줄 열 이렇게 한다는 거 맞지? 그래서 행렬을 나타낼 때 행렬의 꼴은 항상 행열 순서대로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써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렬의 성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그지? 그다음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집합에서도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뭐야? 원소의 개수도 똑같으면서 원소 구성원도 다 똑같아야 하잖아. 그치? 원소도 다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완전히 꼴도 똑같으면서 얘가 2 곱하기 1행렬이야? 그럼 얘도 2 곱하기 1행렬. 그러면서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까지 다 똑같아야 된다. 완벽히 똑같을 때 그냥 서로 같은 행렬을 한다. 이건 뭐 문제 한번 보면 아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걸 우리는 행렬의
서로 같은 행렬을 한다. 뭐 그거 한번 읽어봐 주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렬이 뭔지는 뭐 대충 니네가 알고 있다고 하니까 행렬의 연산을 배우는 건데, 행렬의 연산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죠. 합과 차와 곱하고, 원래 나누기도 예전에 역행렬이라고 하면서 배웠는데 그건 없어졌고 그냥 실수배까지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에 대한 연산을 배우는데, 사실 합과 차와 실수배는 그냥 너네가 알고 있다시피 상식적으로 하면 되고, 그지? 곱만 좀 특이하죠, 맞죠? 합과 차와 실수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너네한테 어떤 행렬 A가 2, 3, 2, 1이라고 한번 해볼까? 행렬 B가 1, 0, 1, 1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때 너네한테 행렬 A 더하기 B가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였어? 그냥 A랑 B랑 더하면 되죠, 맞죠? 근데 더할 때 어떻게 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주는 거죠. 얘도 1행 1열 1행 1열 더하고 1행 2열 1행 2열 더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여기서 3,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 그치?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행렬 A 더하기 B를 하나, 행렬 B 더하기 A를 하나, 결과가 어떻게 써? 똑같겠죠? 그래서 덧셈에서는 당연히 뭐가 가능하다?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 맞지? 그래서 자리 바뀌는 게 가능하다. 이게 행렬의 덧셈. 행렬의 뺄셈에서는 내가 A 빼기 B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A에서 B를 빼는 거죠? 그럼 뭐가 돼? 1, 3, 1,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행렬 B 빼기 A랑 똑같나?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안 돼, 그치? 얘 교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호까지 같이 교환해야지. 그치? 뭐 이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서 덧셈에서만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 교환 법칙 얘기하면 당연히 뭐도 얘기하냐? 같이 결합 법칙도 얘기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내가 A랑 B랑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B랑 C랑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나,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거. 그래서 덧셈 뺄셈에서는, 물론 뺄셈은 아니지만 덧셈에서는 결합도 가능하고요, 교환도 가능하다라는 거, 맞지? 요거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 행렬의 덧셈이라 한다. 실수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내가 행렬 A 더하기 행렬 A를 하라고 하면 얘는 2, 3, 2, 1 더하기 2, 3, 2, 1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 더하라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 4, 6, 4, 2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A 더하기 A가 우린 2A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요거랑 같다라는 거. 그래서 행렬 A에다가 실수 2를 곱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그치? 예를 들어 행렬 B에다가 실수 5를 곱해달래. 그럼 얘는 5 곱하기 1, 0, 1, 1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 숫자 5, 실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성분에 다 분배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라 그러면 5, 0, 5, 5라고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지? 이게 행렬의 실수배. 예를 들어 음수로 상관없어. 마이너스 2a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행렬 a가 2, 3, 2, 1이네. 그럼 얘를 분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 마 3, 마 4, 마 6, 마 4, 마 2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 그지? 요게 이제 행렬의 실수배. 그래서 실수배랑 덧셈 뺄셈 그냥 너네가 알고 있다시피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돼.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예를 들어 0 곱하기 a가 뭐냐고 했어. 0 곱하기 a. 0 행렬이 아니라 0. 0이면 0 곱하기 2, 3, 2, 1이 되는 건데, 얘를 다 분배하면 0, 0, 0, 0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 숫자 0을 곱하면 그때 요 결과, 이걸 우린 뭐라고 해? 0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좀 기억해줘야 되는 행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가르치겠지만, 단위 행렬과 0행렬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해줘야 돼. 행렬에서 우리가 단위 행렬과 0행렬을 조금 실수해서 빠뜨려서 혹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행렬에서 이제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진 행렬,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0행렬이라고 한다. 알겠지? 근데 지금 얘처럼 2차 정사각 행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0, 0, 0, 0, 0, 0 이렇게, 이것도 0행렬이고 얘도 0행렬인 거야. 알겠지? 성분에 무슨 꼴이든 상관없어. 어떤 꼴이든 상관없이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걔를 0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0행렬의 특징 좀 잠깐만 얘기하면 별거 아니긴 한데,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A라는 행렬에다가 뭔가 행렬을 더했다? 근데 여전히 A가 나와야 된대. 그때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행렬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0행렬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숫자 0이라고 해서 너네가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행렬의 연산에서는 숫자 0을 담당하는 게 0행렬이라는 거야. 알겠지? 뭐 이렇게 짝대기 쓰시는 분들인데 나는 그냥 동그라미로 할게. 5, 알파벳 대문자 5야 원래는. 그래서 0행렬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 그래서 A행렬과 0행렬이랑 만약에 곱하잖아?
숫자 0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A랑 0이랑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영행렬이 되는 거야. 혹은 예를 들어 A 빼기 A 행렬해도 걔도 영행렬이 되는 거야. 그렇지? A 빼기 A는 0이네요 라고 하면 안 돼. 숫자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영행렬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요런 거. 그래서 행렬의 덧셈 뺄셈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한 번만 잠깐 얘기하면 덧셈을 할 때 얘랑 편하게 우리가 덧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랑 같은 거야. 그지? 우리가 행렬의 덧셈 뺄셈을 하려면 꼴이 같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지? 예를 들어 행렬 A가 어떤 행렬이 뭐 2, 3, 2, 1이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거기다가 1, 1, 1, 1 이걸 더해달래. 더할 수 있어 없어? 못 더하는 거야, 맞지? 얘를 앞에 4개 더해야 돼, 뒤에 4개 더해야 돼. 안 된다고, 맞지? 그래서 행렬의 덧셈 뺄셈을 하려면 꼴이 같을 때만 가능하다. 물론 실수배에서는 상관없긴 했지. 그럼 그냥 숫자 곱하는 건데. 그치? 이거 일다. 그건 상관없겠는데 행렬의 덧셈 뺄셈을 할 때는 꼴이 같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뭐 그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보면 덧셈 뺄셈. 덧셈의 성질에서는 교환이 가능하다. 다음에 결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에 영행렬.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A 행렬이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별거 없고 그냥 양쪽에다 마이너스 1 곱했다 이 소리야. 행렬 A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모든 성분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거 뭐 그냥 실수배 한 거 얘기한 거야.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그 다음 실수배 여기도 얘기했죠. 보면 아까 내가 어떤 행렬 A에다가 K를 곱하면 모든 성분의 K가 다 분배돼서 그냥 써주면 된다라는 거 맞지? 이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 이어서 행렬의 곱셈이 좀 특이한데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은 행렬의 덧셈 뺄셈과는 좀 다르게 그지? 꼴이 같을 때 물론 계산이 될 수도 있지만 꼴이 달라도 계산이 될 때가 있다. 맞지? 예를 들어 너네한테 행렬 A가 2, 1, 3 좀 적은 숫자 적은 게 하고 싶은데 이거고 행렬 B가 이렇게 해볼까? 이 행렬 A랑 행렬 B랑 둘이 더하라 그러면 당연히 더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당연히 못 더하는 거죠. 꼴이 다른데 맞지? 그때 행렬 A랑 행렬 B랑 이번에 너네한테 곱하라고 한 거야. 야 그럼 행렬 A 곱하기 B는 계산이 가능한가? 이때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행렬 A의 꼴이 어떻게 돼? 행렬 A는 몇 행 몇 열? 2행 3열.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행열이야. 그치? 그 다음 행렬 B는 몇 행 몇 열? 3행이야. 그래서 3 곱하기 2행열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곱할 때 어떻게 따질 거냐? 여기 요 열과 요 행을 둘이 개수가 똑같이 맞을 때만 곱하기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행렬의 곱셈은 좀 특이한 게 행렬 A는 2, 1, 0, 2, 1, 1이고 행렬 B는 1, 1, 마 1, 마 1, 2인데 얘네들을 곱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행렬의 곱셈은 좀 특이하게 어떻게 곱할 거냐면 행과 열을 곱하는 거야. 다 똑같아. 다 순서가 행렬이야. 행과 열을 곱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거의 행과 뒤에 있는 거의 열을 곱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거의 행과 뒤에 있는 거에 열을 곱할 건데 어떻게 곱할 거냐면 짝을 지어서 곱한다. 그 다음 다 뭐 해줄 거냐면 다 더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랑 1이랑 곱하면 2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 0이랑 2랑 곱하면 0인데 그걸 다 더할 거야. 그치? 근데 그 더한 걸 어디다 쓸 거냐? 얘는 앞에 있는 거에 1행과 뒤에 있는 거에 1열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곱한 결과에 1행 1열의 위치에다가 얘를 다 더해서 적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요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데 요걸 계산하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행과 열을 곱하다 보니까 이 행에 숫자가 3개가 써 있으려면 열이 3개여야 돼. 그래서 열이 3개여야 되는 거고 이 열에 행이 숫자가 3개 써 있으려면 행이 3개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행이 3개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3개랑 요 3개가 짝이 맞아지려면 요 안쪽에 있는 숫자가 같을 때만 곱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 그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 천천히 또 가보자. 그럼 또 이어서 야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숫자 똑같죠? 1이겠지.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얼마? 3을 어디다 곱해? 어디다 써? 2행 1열의 위치 2행 1열의 위치에 쓴다. 그 다음 이어서 또 2행 2열을 곱하면 걔도 똑같겠지?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그치?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얘가 행이 2개 열이 2개다 보니까 2 곱하기 2행열로 끝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거야. 안쪽에 있는 걸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게 짝이 맞을 때 바깥쪽에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은 굳이 안 해봐도 꼴이 무슨 꼴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 그럼 이어서 여기서 너네한테 이번에 내가 행렬 A 곱하기 B를 하라 그러면 이거래. 그럼 내가 당연히 행렬 B 곱하기 A를 하라 그러면 일단 얘는 계산이 되냐 안 되냐? 될 겁니다. 왜? 행렬 B는 무슨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면 3 곱하기 2 행렬이고 행렬 A는 2 곱하기 3 행렬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 곱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같으니까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지? 그럼 그 결과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일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 곱하기 3 행렬이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계산하라고 할 때 잘 봐. 이 행렬을 다 구하라고 하면 결과가 어때?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온 다음에 근데 계산하기 싫잖아. 그래서 그냥 안 할게. 근데 잘 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A 곱하기 B를 하랑 B 곱하기 A를 하나 결과가 어떠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행렬로 끝나지. 근데 얘는 결과가 니네가 3 곱하기 3 행렬로 끝난다며. 당연히 같아? 다르죠 맞죠? 그래서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얘 계산하면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잘 봐. 얘가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행렬 B 곱하기 A 행렬에 B랑 A랑 곱한 행렬에 2,3 성분을 구해달래. 그럼 이거 구하려고 얘를 다 전개할 거야? 안 할 거라. 그럼 무슨 생각하면 되냐? 얘랑 곱해서 2,3이라는 건 그 결과의 2행 3열이지. 그치? 그 결과의 2행 3열이라면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요놈의 2행과 요놈의 3열을 곱한 게 그 위치에 있었겠지. 그치? 그럼 그게 얼마라는 거야?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 굳이 모든 성분을 다 구할 필요 없잖아. 특정한 거 그냥 구해달래? 그럼 그것만 빠르게 찾을 수도 있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럼 당연히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당연히 뭐도 얘기하냐면 결합 법칙도 물어보죠. 얘는 불가능한데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할 때 A랑 B랑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할 때 B랑 C랑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이건 돼? 안 돼? 이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B 곱하기 C에다가 A를 곱한다. 이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치 안 되는 거지. 왜? 요 A가 마음대로 묶었다 풀었다 이런 건 가능하지만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이런 거 있잖아. AC 플러스 CB를 공통으로 CC를 가지고 있으니까 묶고 싶어. 묶을 수 있어 없어? 얘는 못 묶는 거야. 그치? 왜? 얘는 뒤에 C가 있고 얘는 앞에 C가 있기 때문에 못 묶어. 맞지? 그럼 얘를 묶으려면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CA 플러스 CB 이런 건 가능하지. 그치? 그럼 얘도 A 플러스 B로 묶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C가 둘 다 앞에 있으니까 앞에 묶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주의해주면 된다. 맞지? 그래서 교환은 불가능한데 결합은 가능하다라는 거. 알지? 그 다음 분배도 당연히 거꾸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분배할 때도 어떻게 되는 거야? C가 앞에 있으면 C를 앞에다 써줘야 돼. 그지? 그것만 잘 주의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뭐 그런 거. 그 다음 보통 이제 행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거듭제곱 이용하는 거. 그치? 행렬 이제 막 1000 몇 제곱 막 이거 구하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걸 다 하라는 거겠냐? 아니겠지, 맞지? 몇 번 하다 보면 규칙을 찾는 건데 보통 그 규칙을 찾을 때도 우리는 아마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많이 썼을 거야.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써가지고 막 그냥 몇 제곱하면 얼마 나오는지 딱 나오게끔 보통 주거든? 근데 내가 문제를 좀 풀어봤거든?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냥 해봐야 되더라고. 해서 찾아야 되더라고. 요 책은.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쓰는 게 잘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있을지 내가 끝까지 다 안 풀어봐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로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우리는 거듭제곱 이용하라고 하면 이제 막 그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 막 계산해서 몇 제곱 하다 보면 규칙성이 보일 거다라는 거. 막 그런 내용. 그 니네 그 허수 i랑 비슷한 거잖아. i의 4제곱이 1이잖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반복되죠. 맞죠? 그래서 막 규칙성 찾아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몇 번은 곱해봐야 된다. 그 다음 이어서 곱셈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데 단위 행렬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숫자 0을 담당하고 있는 게 영행렬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숫자의 세계에서 1을 담당하고 있는 게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이 숫자 1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1, 0, 0, 1. 그지? 이렇게. 그래서 주대각선이 1로만 이루어진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 한다. 예를 들어 1, 0, 0, 0, 1, 0, 0, 0, 1.
얘도 단위 행렬이죠. 그죠? 얘는 단위 행렬이 아니야? 아니야, 얘는 영행렬인 거야. 그럼 얘는 단위 행렬이 아니야? 얘도 단위 행렬입니다. 알겠죠? 또 애매한 거 나왔지? 얘도 단위 행렬이 알겠죠? 그래서 주대각선이 다 1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위 행렬이. 얘도 단위 행렬입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 니네가 이것만 자주 보잖아. 그치? 이것만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 건 아니구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단위 행렬입니다. 알겠죠? 다 단위 행렬이고 단위 행렬은 특징이 뭐냐면 영행렬과 다르게 대각선에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정사각 행렬에서만 존재한다. 그치? 2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단위 행렬, 3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단위 행렬, 1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단위 행렬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사각 행렬에서만 단위 행렬이 존재하고 이 단위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 A, B, C, D 곱하기 1, 0, 0, 1을 하라고 하잖아.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하면 그 결과는 계산해보면 A, B, C, D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단위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A에다가 내가 뭔가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A가 나왔대. A에다가 1을 곱하면 A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숫자에서는 1이지 행렬에서는 1을 담당하는 게 누구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단위 행렬은 요 역할을 해준다. 숫자 1의 역할을 해준다. 그럼 내가 단위 행렬 곱하기 A를 해도 그 결과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A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 곱하기 A나 A 곱하기 1이나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단위 행렬은 이렇게 곱셈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데 단위 행렬에서만큼은 교환이 가능하다. 알겠지?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거 나오는데 잘 봐. 그러니까 너네가 행렬에서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잖아. A 더하기 B에 제곱을 하라고 하면 요거 전개하면 뭐가 나와? 얘가 행렬이야. 그럼 전개하라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라고 B제곱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맞지?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B랑 BA가 합쳐질 수가 없다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행렬 A 더하기 단위 행렬의 제곱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 A제곱 더하기 AE 플러스 2A 플러스 2제곱일 텐데 야 얘나 어차피 얼마야 결과가? A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A제곱에 플러스 2A라고 써야 된다. 단위 행렬의 제곱이라는 건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이니까 그냥 얼마야? 그냥 단위 행렬이 되는 거지 숫자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좀 주의해줘야 되고 항상 숫자 1의 역할은 단위 행렬이 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안 쓰면 안 돼. 요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 제곱은 마음대로 없어도 된다는 거지. 맞지? 이런 거. 이런 거 잘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합차도.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거. 요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야 얘를 계산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야 행렬 이걸 곱셈을 계산했는데 곱셈 공식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 얘가 뭐 얘기해 주는 거야? 얘가 A, B랑 BA랑 사라졌는데 이거 뭐 얘기해 주는 거야? 단위 행렬 아니 단위 행렬 아니야. 교환이 성립했구나. A, B랑 BA가 같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A, B랑 BA가 같았으니까 지워졌다 라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합쳐졌어. 얘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래. 이 새끼가 갑자기 2 곱한 게 이거래. 이 새끼가 실수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성립한대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A, B랑 BA랑 같구나.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한데 이런 말이 나오면 교환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다음 행렬에서 또 너네가 많이 실수하는 거 이런 거. 행렬 A 곱하기 행렬 B가 0행렬이 나왔대. 둘이 곱해서 0 나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너네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A랑 B랑 곱해서 0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떤 숫자 2개 곱했는데 0 나왔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쵸?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인 거잖아. 그럼 행렬 A 곱하기 행렬 B를 했더니 0행렬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둘 중 하나가 0행렬. 그치? A가 0행렬이거나 또는 B가 0행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것도 맞거든? 근데 또 있어 얘는. 둘 중에 하나가 0행렬이어도 되는데 둘 다 0행렬이 아니어도 되긴 돼. 둘 다 0행렬이 아닐 때 성립할 때도 있어. 그지? 요걸 좀 주의해 줘야 돼.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해. 요거면
요거이다.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아 명제는 모르는구나. 이거이면 이거이다.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맞지? 왜? 이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0010 0001 얘네들 곱해보래. 얘도 영행렬 아니죠? 얘도 영행렬 아니죠? 곱하면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0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또 0 이렇게 이렇게 곱해도 0이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도 0인 거지. 그래서 둘 다 영행렬은 아니지만 곱하면 영행렬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행렬에서 좀 특이한 게 요거. 요런 거 좀 주의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이것도 한번 가볼까? 잘 봐.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영행렬이래. 그럼 너네가 A랑 B랑 같은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렬에서는 아닐 수 있다고. 그치? 왜? 이걸 제곱해서 영행렬이 나왔다고 해서 A-B가 영행렬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런 것만 잘 신경 쓰면 된다. 문제 보면서 설명해볼게 이제. 가봅시다. 다음 보면. 다음 2차 정사각 행렬 A의 성분 AIJ를 이렇게 하겠대. 그때 행렬 뭐 2,1의 성분 구해달래. 그럼 이거 구할 건데 모든 행렬 다 구할 필요 없잖아. 얘는 행이 2고 열이 1일 때 궁금한 거니까 그냥 IJ에다 2,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야? 5네 5. 그치? 5. 대표라 너무 쉽다. 맞지? 다음 행렬 A와 행렬 B가 서로 같은 행렬이래.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걸 기호로 그냥 이렇게 등호로 표현합니다. 집합이랑 똑같이. 그래서 A랑 B랑 서로 같다라는 건 당연히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까지 똑같아야 돼. 꼴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A 플러스 4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3인 거고 8이랑 B 마이너스랑 같아야 되니까 B는 9인 거겠죠. 그래서 곱하면 얼마? 27. 뭐 너무 쉽다, 그렇지? 이렇게 다음 좀 빡센 거 없나? 가볼게. 두 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 행렬 A 플러스 2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행렬 A 플러스 2B를 좀 구해볼까? 행렬 A랑 2B는 뭐야? B의 2배 한 거잖아. 4, 0, 2, 4인 거네.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나? 5, 마이너스 1, 2, 5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나와? 11이다라고 구하면 되겠지, 맞지?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굳이 이 행렬을 꼭 다 구할 필요는 없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내가 예를 들어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야? 1이죠.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야? 5잖아. 그럼 내가 행렬 A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6이지 않을까? 그지? 왜? 행렬 A 플러스 B라는 건 행렬 A에 있는 성분과 행렬 B에 있는 성분을 같은 위치끼리 다 더하는 거지. 그걸 다 더하는 게 행렬 A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인 거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A에 있는 성분과 B에 있는 성분을 더한 다음에 다 더하나? 그지? 애초에 A 다 더하고 애초에 B 다 더해서 다 더하나? 결과는 어때? 똑같겠지. 그래서 행렬 A의 합과 행렬 B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더해도 된다. 그지? 그럼 얘도 행렬 A 플러스 행렬 A 플러스 2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라는 건 행렬 A의 성분이 1이고 행렬 B의 성분이 5인데 뭐 성분의 합이 5에다 2배 하면 10일 거 아니야. 10 더하기 1이라서 11 나온다 이거지. 그치? 왜냐면 어차피 행렬 B를 다 더할 때도 행렬 B에다 다 2배해서 더하나 더한 다음에 2배 하나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는 안 되는데 더하기나 빼기나 실수배 정도는 성분의 합을 구할 때 각각 성분의 합을 구해서 계산해줘도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근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쓰면 안 돼. 왜냐면 꼴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말이 안 돼. 알겠지? 행렬의 곱셈에서는 먹히지 않는데 덧셈 뺄셈 실수배에서 먹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당연히 뭐 하면 되냐면 연립방 정식을 풀면 되겠죠. 맞죠? 둘이 뭐 하면 돼? 둘이 더하자고.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행렬 A 플러스 B랑 행렬 A 마이너스 B를 더하면 행렬 2A가 되겠지. 더하면 성분은 6, 10, 마이너스 2, 4가 되는 거고 2로 나눠주면 되니까 3, 5, 마이너스 1, 2가 되면 되겠네. 답 3번인 거 봐. 그렇지? 뭐 이 정도는 뭐 쓱쓱 계산할 수 있죠. 다음.
자, 얘도 보면 다음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a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분배해서 a 제곱 플러스 ab를 풀어도 될 것 같고 분배해서 a를 분배해서 아니면 그냥 a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해도 될 것 같고 뭐로 할까? 뭘로 할래 연수야? 두 번째 거? 알았어. a 곱하기 a 플러스 b 한대. 그럼 a가 뭔데? 1, 0, 2, 1이랑 a 플러스 b는 얼마인데? 2, 0, 0, 2네. 얘 뭐야? 너 알고 있었어? 그냥 한 거야? 오씨, 이게 훨씬 좋은데? 이거 뭐야? 2, 그치. 2 단위 행렬. 2 곱하기 단위 행렬이네. 그치? 요거 2 끄집어내면 얘는 행렬 A죠. 얘는 그냥 단위 행렬이지. 그럼 단위 행렬은 곱하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제껴. 그럼 요거네. 2A네. 그래서 A의 성분의 합이 얼마야? 4에다가 2배 하면 되겠지? 답 8이다 하면 되겠네. 뭐야? 어떻게 알고 있었어? 풀어봤어? 응? 훨씬 좋은 방법이었는데? 6번 갈게. 자, 행렬 A 요거에 대해서 다음 요거의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행렬 A제곱과 행렬 A세제곱의 성분의 합 구하려면 그냥 곱해보면 되겠죠? 그죠? 곱해봅시다. A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오케이. 이거부터 잠깐 얘기해볼까? 보통 이제 거듭제곱이 나오면 많이 사용하는 게 K-리미터 공식이 맞거든? 근데 K-리미터 공식을 쓰기 유리한 상황들이 있어. K-리미터 공식이 뭐냐면 행렬 A가 A, B, C, D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공식이 이거죠.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 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이 0행렬이다. 그지? 숫자 0이 아니라 이거 0행렬인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린 K-리미터 공식이라고 하는데 K-리미터 공식을 쓰기 되게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상황. 그럼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A랑 D랑 더하면 2잖아. 그치? 별로 안 간단하죠.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는 얼마야? 마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얼마인데 수민아? 마3에서 마이너스 4를 뺐는데 마3에서 마이너스 4를 뺐다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별로 좋지가 않네, 맞지? 얘는 K-리미터 쓰는 게 좋지가 않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잘 봐. 지금 K-리미터는 괜찮은데요? 왜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단위 행렬이라서 이거네. 이거 좀 괜찮은데? 그죠? 이거 어떤 느낌이야? A 마이너스 2에 전체 제곱은 0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거 보니까 딱 무슨 느낌 들어? A는 무슨 행렬? 단위 행렬 하면 틀리는 거지. 그치? 왜? A 단위 행렬도 아닌데 왜 단위 행렬이야?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이 새끼 곱해가지고 0행렬 나온다고 해서 이 새끼가 꼭 0행렬이냐고. 그렇지, 모른다고. 맞지? 모르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거듭제곱 해봐야 돼. 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예근이나 불러볼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4, 5. 이건가? 이게 행렬 A인가 봐. 행렬 A 제곱인가 봐. A 세제곱은 또 어떻게 구해?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하고 3하고 마 3, 마 4, 4하고 5 하면 되겠지.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니까 6. 맞냐? 이거 마팔 플러스 15 하니까 7 이렇게 되나? 아, 이건가 봐. 이게 행렬 A고 행렬 A제곱, A 세제곱. 그래서 뭐 해달래? 다 합해달래. 더하면 얘 성분의 합 얼마야? 2. 얘 성분의 합 얼마야? 2 더하면 얼마? 4다라고 해주는 거지, 맞지? 이렇게. 다음. 31번. 다음 보면, A랑 B랑 곱했더니 3단위 행렬을 만족시킬 때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이걸 구해달래. 그러니까 A랑 B랑 곱하래. 그냥 곱하면 되잖아. 곱하면 어떻게 돼? 1행 1열 곱하면 3, 1행 2열 곱하면 P, 2행 1열 곱하면 6 플러스 Q, 2행 2열 곱하면 2P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게 3단위 행렬이니까 3003인 거네. 그래서 P는 0이고 Q는 마이너스 6이겠네 라고 풀어주면 끝나네. 뭐 너무 쉽네, 그치? 다음. 이런 거 한번 볼까? 이거 좋지 않은데. A 행렬. 요거 한번 볼까? 자, 29번 볼게, 29번. 다음 보면. 이 행렬에 대해서 행렬 A 세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냐면 91이래. 그때 실수 A의 값을 구해달래. 잘 봐. 여기서 무슨 생각을 좀 할 거냐면, 얘 행렬 A인데, 행렬 A에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잖아? 그럼 얘는 1, 0,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 그지? 이거를 거듭 제곱하잖아? 그럼 얘는 좀 규칙이 있는 A인 거 혹시 알고 있나? 혹시 101 공식이라고 들어봤어? 101 공식? 못 들어봤어? 안 가르쳤어? 아니 씨 아냐고. 요 세 가지의 행렬은 거듭 제곱을 하면 규칙이 좀 괜찮거든. 그래서 보통 요 세 가지에 대한 건 보통 외워놓는 편인데, 얘를 한번 거듭 제곱 한번 해볼게. 얘를 한 번 더 곱하잖아. 그럼 얘는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요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야? 1.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0.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A 더하기 A니까 2A.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1 되지. 그지? 요런 식으로 가. 그래서 얘는 계속 가잖아. 그래서 요거에 적어놓자. 1, 0, A, 1에 n제곱을 하잖아. 그럼 그 결과는 A씨 자리가 없네. 1, 0, 2A, 1이 된다. 아이고 2A면 안 되겠다. 다시 미안해. 1, 0, N, A, 1이 된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이렇게 곱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곱하잖아. 여기 3A로 바뀔 거야. 간단하게 해보면 1, 0, A, 1 하잖아. 요것만 보자.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2A 더하기 A가 되니까 3A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할수록 이렇게 바뀐다는 거. 얘도 똑같아. 얘도 1, B, 0, 1에 요거에 n제곱을 하잖아. 그럼 결과가 1, BN, NB라고 할게. NB, 0,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거듭 제곱은 좀 특이하니까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하나 더 아까 얘기한 거 A0, 0A인데 A0, 0B인데 요거를 거듭 제곱하잖아. 얘는 결과가 A의 n제곱 0, 0, B의 n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요것도 하나만 해볼게요. 잘 봐. A0, 0B 곱하기 A0, 0B를 하라고 하면 얘랑 얘랑 곱할 거잖아. 그럼 뭐가 돼? A제곱이 돼. 얘랑 얘랑 곱하면 0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또 0이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B제곱이 되는 거지. 요 느낌이 된다. 그래서 걔를 거듭 제곱할수록 얘도 거듭 제곱, 얘도 거듭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 세 개 패턴은 기억해 두면 좋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세제곱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해도 되긴 돼.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 A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1A, 0, 1인 거잖아. 요 공식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난 보통 101 공식에서 기역, 니은을 기억하라고 그러거든. 기역, 니은. 101이 나오면서 기역 모양, 니은 모양. 나오면은 이 새끼 니은 모양이잖아. 이 새끼 공식이다. 그래서 요거 세제곱하면 A 세제곱은
일단 마이너스의 세제곱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요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1, 3a, 0, 1일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의 모든 성분의 합이 91이 돼야 된다는 건 마이너스 할 거잖아. 얘 성분의 합은 마이너스 91이 돼야 될 것 같아. 맞아. 얘네 둘 더한 게 플러스 2잖아. 마이너스 90은 마이너스 93이 돼야겠네. 그래야 마이너스 91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1이겠네 라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좀 어렵게 갔나? 어쨌든 요걸 좀 기억해 두면 좋으니까 요거 좀 적어 놓고 잠깐 쉬었다 할게. 행렬 a가 이건데 이거의 세제곱이 ka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래. 얘도 보면 세제곱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세제곱을. 근데 얘 보면 얘랑 더한 게 0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써도 되나 얘는? 캘리미터 써보면 a제곱에 둘이 더하면 0이니까 생략, 그다음 플러스 0에서 플러스 9를 빼니까 마이너스 9 단위 행렬은 0의 행렬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얘는 a제곱을 구하면 9 단위 행렬인가 봐. 그지? 그럼 a 세제곱은 뭐야? 여기 a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a? 여기 오른쪽에도 a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뭐야? k 9네. 그지? k 엘리미터 이용하니까 얘는 편하네. 그지? 이런 거. 이럴 때 보통 k 엘리미터 쓰는 거야. k 엘리미터 쓸 때는 얘랑 더한 게 0이거나 아니면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같을 때 사용하면 좋다. 알겠지? 다음 9번. 얘는 지금 나왔네.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합차가 성립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교환이 성립했다 이거지, 맞지? a 곱하기 b를 하면 그거랑 b 곱하기 a랑 같구나라고 해서 식을 세워보면 되겠지. 그럼 a 곱하기 b를 해볼게. 곱하면 2 플러스 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이것도 6이 되네. 이렇게. 그럼 행렬 BA는 좀 헷갈리거든. 난 저게 앞에 있으면 요렇게 쓸게. 요게 B고 요게 A야. 곱할게. BA.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xy가 되는 거네. xy. 그래서 xy는 6인가 봐. 근데 뭐 그거 둘째 치고 얘랑 같아야겠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x랑 마이너스 2x랑 같아야 되니 넘어가면 3x는 넘어가면 2네. x는 얼마야? 3분의 2인가 봐. 분수가 나온다고? 그 다음 이어서 얘랑 같으려면 y는 3인 거네. 그 제곱해서 더하래. 이거 객관식이야 주관식이야? 주관식이면 말이 안 되는데 뭐가 잘못했나 보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거 마이너스 x다. 이렇게 계산 잘못했어.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 x야. 넘어가면 얘가 x가 되는 거고 x는 2다. 이렇게. 그래서 얘랑 뭐 하래? 제곱해서 더하래. 어떻게 알았냐면 너네 내일 모의고사 보잖아. 그지? 수학은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무조건 분수가 안 나와. 단답형에서. 무조건 0부터 999 사이에서만 낼 수 있어. 정수로. 그래서 이 새끼 정수가 아니네 라고 하면 답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 올림포스 기출이 모의고사 문제 모아둔 거 알잖아. 그지? 모의고사 문제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내일 그리고 모의고사 보는데 또 괜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겠지? 뭐 수학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거든. 솔직히 모의고사 수학은 그거 못 봐도 된다. 알겠지? 괜히 또 오바 떨지 말겠지? 나 이거 못 봤다고, 나 X됐다고 막 이러지. 왜냐면 그 시험 뭘로 보는 거냐면 중3 걸로 보는 거야. 알고 있지, 그지? 중3, 니네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보는 거야, 3월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지금 니네 주구장창 여름방학 내내, 겨울방학 내내 고등학교 것만 졸라 해놨는데 중3 거 못 본다고 괜히 나 X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3월 모의고사 별로 못 봐도 상관없어. 알겠지? 너무 괜히 또
부담 갖지만 오늘 집 가서 나 산모 공부해야지. 산모 빨리 다 풀어봐야 돼. 죽됐다. 어떡하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남으면 나 죽됐다. 이러면서 하지 말고 그냥 집 가서 딴 과목은 해. 딴 과목은 잘 모르겠어. 딴 과목은 뭐 중학교 때 거랑 고등학교 때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국어나 이런 영어는 내용이 다 이어지고 다 똑같은 내용들이 내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수학은 하여튼 그래. 하여튼 별 필요 없어.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괜히 선생님 저 1등급 떴어요라고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그 1등급 떠서 뭐 어쩔 건데? 그 1등급 뜨면 뭐 어쩔 건데? 그치? 중3 거 1등급에서 뭐 어쩔 건데? 그치? 고등학교 거 1등급 떠야지. 다음 보면 너무 하여튼 괜히 그거 한다고 밤새지 말라고. 다 A 6제곱 플러스 B 6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자, 이거 계산하면 일단 야 A랑 B랑 더해서 단위 행렬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A랑 B랑 더해서 단위 행렬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알려주는 게 있는데 넌 행렬 누구한테 배웠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야. 예린아 이거 보면 뭐 얘기하는 거야? A랑 B랑 더해서 단위 행렬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A 행렬은 단위 행렬 마이너스 B 행렬이라고 써도 되지. 이항시켜서. 그치? 여기다 뭐 할 수 있냐면 양쪽에다가 똑같이 곱하는 건 상관없잖아. 근데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에다 B를 곱할 거면 얘도 앞에다 B를 곱해야 돼. 그지? 혹은 뒤에다가 B를 곱할 거면 얘도 뒤에다가 B를 곱해야 돼. 근데 보면 얘도 어차피 분배하면 B 마이너스 B제곱이고 얘도 분배하면 뭐야? B 마이너스 B제곱이거든. 그래서 얘랑 결과가 어때? 똑같죠?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A 행렬과 B 행렬을 더했는데 이게 뭐 상관없어. MA 더하기 NB가 K 단위 행렬 이런 꼴이 나오잖아? 그럼 다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새끼 교환 가능하구나 생각하면 좋아.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얘 분배해보자. 얘 계산해보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단위 행렬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AB가 되는 거지. 걔가 뭐래? 또 단위 행렬이래. 그치? 그럼 얘랑 지워지네. 똑같으니까.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A 더하기 B가 우리 뭐라고 보였냐면 단위 행렬이라며.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넘어가면 A랑 B랑 곱한 것도 뭐야? 그것도 단위 행렬이래. 그지? 어쨌든 더한 것도 단위 행렬이고 곱한 것도 단위 행렬이야. 그때 요거 구해달래.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결국 이거지. 곱해서 단위 행렬이라는 건 교환이 가능할까? 그거 가지고는 몰라. 근데 여기서 가능하다고 했잖아. A, B랑 B랑 같다고. 그러면 이제 편하게 곱셈 공식 쓸 수 있고 A 6제곱, B 6제곱 나오는 곱셈 공식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요거의 세제곱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나? A 6제곱 플러스 B 6제곱은 A 제곱에 플러스 B 제곱의 세제곱에서 아이고 헷갈려. 요거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A 제곱 B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 거네. 그치? 곱셈 공식 변형. 그럼 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좀 구해야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해? 걔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로 구하면 되겠네. 근데 A 플러스 B가 어차피 단위 행렬이니까 얘는 단위 행렬. 단위 행렬 제곱해봤자. 그 다음 A 곱하기 B도 단위 행렬이니까 마이너스 2 단위 행렬.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지? 그래서 집어들면 이제 끝날 것 같아. 얘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는 어차피 AB의 제곱이랑 똑같죠.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럼 단위 행렬의 제곱이니까 단위 행렬. 근데 얘는 또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부호 바꿔주겠네. 그래서 얼마가 됐습니다? 입 찢어지겠어? 2 단위 행렬이 된다. 그래서 얘가 2 단위 행렬.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뭐야? 성분의 합이 2의 성분의 합이 2잖아. 거기다 2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에다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다음.
자,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 뭐 이렇게 나와 있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보고 이런데 이런 게 좀 제일 어렵긴 한데 결국 이 표 보고 해석만 하면 되는데 잘 봐.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B 고등학교에서 드럼을 배우는 모든 학생 수가 궁금하대. B 고등학교에서 드럼. 그럼 B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누구냐면 남녀 얘네들이네. 그지? 드럼을 친 애들은 요만큼인 거네. 그지? 나는 이거와 이거가 딱 곱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왜? 남자 얘랑 얘랑 곱해지고 여자 얘랑 얘랑 곱해지면 딱 되잖아. 그지? 남자 드럼 비율, 여자 드럼 비율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잘 봐 이제. 표 1과 표 2를 각각 얘는 P, 얘는 Q라고 한대.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B고등학교에서 드럼을 배운 학생.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게 궁금하다고. 얘는 행이지, 행. 얘는 열이지. 행, 열 곱하려면 순서가 누구여야 돼? PQ여야 돼, PQ. 얘는 행이니까. 항상 순서대로 간다 했잖아. P 곱하기 Q 해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Q 곱하기 P인지 P 곱하기 Q인지도 구분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 새끼는 행을 쓸 거니까 얘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순서가 행열이니까 곱할 때. 그지? 그래서 P가 앞에 있어야 되고 Q가 있어야 되고 몇 행 몇 열이야? 2행 2열이네. 맞아? 그래서 2,2의 성분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PQ 곱한 거에 2,2 성분 찾으면 된다. 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거지.